988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웰스기업연구소 스튜디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이번 달까지 종합소득세를 세금이 부담스럽다면 법인 전환을 검토해야 합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정우일 소장님을 모셔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88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우일 소장입니다. 자, 벌써 어느덧 2023년 6월이 다가왔습니다. 매년 6월달이라고 한다면 그분들한테는 정말 세금 신고 때문에 바쁜 달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성실신고 확인 사업자들 말인데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중에 개인 사업자분들은 6월달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성실신고 사업 대상자가 되신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조금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불편함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런 거거든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됐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나쁜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좋은 의미부터 얘기하면 일단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돼요. 이 매출 기준으로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아무래도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고 그리고 나서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실신고 확인 사업자가 되는데 말 그대로 이제 매출이 크다 보니까 혹시나 우리가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서 뭐 좀 장난이나 이런 것들을 치면 니네 매출 기준에서는 좀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를 세무사가 이제 좀 관리하도록, 그리고 세무사가 이거를 제대로 좀 못했을 때 그리고 세무사가 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됐는데 이분들에게서 만약에 뭐 세금 탈루나 이런 것들이 밝혀진다고 한다면 세무대리인에게도 징계를 하게끔 하는 게 바로 성실신고 확인 대상, 성실신고 확인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솔직히 좀 그렇죠. 뭐라 그럴까요?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세금적인 측면에서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매출이 어느 정도 된다는 얘기고 매출이 어느 정도 기준금액 이상이라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자, 매출에서 이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난 나머지 과세표준이 나오겠죠. 이 과세표준이 실제로 성실신고 확인 사업자분들 중에는 상당히 크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상당히 크신 분들이 이제 좀 고통스러워하는 게 개인의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최고 45% 구간이고 법인세는 물론 상위 구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현실적인 기업이라고 한다면 대략 19% 정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개인 소득세와 법인세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1,400만 원 이하의 구간에서만 소득세 한계세율 구간이 유리하고 나머지는 법인세 한계세율 구간이 압도적으로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거거든요. 매출이 커지고 순이익이 커진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기업의 형태를 개인 기업으로 유지할 게 아니라 법인세 적용을 받는 법인 기업으로 가셔야 아무래도 세금 쪽으로 조금 좀 유리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실신고 확인 사업자가 되면 가장 무서운 게 이 페널티거든요. 이 페널티라고 하는 이제 가산세도 부과가 되고 그 다음에 세무조사 위험도 훨씬 더 증가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사업자 중에 개인 사업자가 많겠습니까? 법인 사업자가 많겠습니까? 당연히 개인이 많죠. 그럼 개인도 이제 세무조사 대상자가 되는데 솔직히 개인 사업자 중에 뭐 복식부기 의무자도 아닌 이런 사람들 뭐 조사해봤자 얼마나 세금을 징수하겠습니까? 그런데 성실신고 되면 매출도 어느 정도 되니까 딱 타겟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10억에서 20억 사이에 매출을 가져가는 사업자라고 한다면 개인 기업에서는 상당히 이 사람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고 이건데? 라고 볼 수 있지만 법인 기업에서는 아주 작고 작은 존재라는 거죠. 그럼 상식적으로 누가 정기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 되는데 훨씬 더 유리하겠습니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실신고 확인 사업자가 아직 안 되신 개인 사업자분들은 이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성실신고 확인 사업자의 기준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 도소매나 부동산 매매업이나 농립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 기준으로 15억이고요. 제조 같은 경우에는 7억 5천입니다. 서비스업이나 뭐 이런 업종들은 이제 5억이죠. 그래서 이 매출에 따라서 성실신고 대상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나니까 매출이 커지면 커질수록 성실신고 확인 사업자가 돼서
어쨌든 뭐 세무대리인까지 징계받을 수 있는 여파가 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검증하는 이런 것들보다는 차라리 어차피 그렇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차라리 법인으로 전환하시는 편이 이 과세 표준에 대해 부과되는 이 소득세율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단순히 법인세, 그 다음에 소득세, 과세 표준 답이 뭐 한계 세율이 어디가 낫냐 이런 것만으로 법인 전환을 이야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사실 법인을 전환한다는 건 엄청나게 많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스트레스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뭐 개인 사업자는 사실은 사업자 신고만 내면 되고 언제든지 폐업이 되지만 법인을 하나 설립하게 되면 법인 설립 신고할 때도 돈이 좀 들고 심지어 법인을 폐업하는데도 일정 시간의 시간과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돈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번거롭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인 기업보다 법인 기업의 장점이 무엇이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가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들어오는 거, 예, 경비 제외하면 전부 다 과세지만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 주머니와 개인 주머니에 각각 과세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인 주머니에 있는 돈을 개인이 꺼낼 때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법인에 있는 잉여금을 꺼낼 때 어떤 방식으로 꺼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그 법인 기업의 이제 오너가 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거든요. 하나는 내가 경영권, 즉 사업자 대표로서 기능할 수도 있고 여기에 법인에 투자한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뭐 개인이 꺼내갈 때 개인에서 과세가 되고 법인에서는 이로 인해서 뭐 비용 처리되나 이런 건 없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을 가져가거나 뭐 퇴직금으로 가져가고 한다면 대표자의 인건비도 법인의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법인에서는 세금을 안 내게 되는 거고 개인은 세금을 내게 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활용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컨트롤이 된다는 의미는 귀속자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 설립을 할 때 뭐 증여가 허용되는 합법적인 증여를 통해서 가족을 주주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솔직히 일을 하지 않는 자녀에게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내 소득을 주기가 좀 애매하죠. 거의 뭐 증여일 형식이 많겠죠. 근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주주로서 당연히 받을 금액이기 때문에 이후로 계속적으로 이 법인의 소득을 일하지 않는 자녀나 가족들에게 분여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또 여러 가지 형태로 법인의 돈을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사실 법인 기업으로 가게 되면 돈 마음대로 못 쓰잖아. 나는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세금 내고 내 마음대로 어디 뭐 쓸 거 있으면 쓰고 뭐 꼭 이런 꼬리표를 붙이지 못하는 거래라도 할 수 있어야 되잖아. 뭐 이런 게 걱정이시라고 한다면 정말 이 디자인만 잘 하시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법인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요술공주 민키 뭐 제 나이가 나오나요? 뭐 예전에 보게 되면 막 그 어린이들 보는 거 보면 뭐 짠해서 뭔가 빡 변신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겁니다. 법인으로 전환한다는 것의 의미는 법인 기업을 하나 설립을 해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의 사업 부분을 법인 기업에 매각하는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거죠. 그러면 실제로 법인 기업을 만들게 되면 개인 사업자 부분의 사업이 법인에 매각이 되거든요. 그럼 이를 통해서 거래가 생기겠죠. 그럼 당연히 법인에 매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토지나 뭐 토지가 끼지 않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토지가 끼게 되면 솔직히 복잡해요. 왜 복잡하냐면 취득했을 때와 판매했을 때 어떤 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하지만 보통 우리가 중고물품 거래하게 되면 차익이 없잖아요. 개인 사업자 쓰던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거래하게 되면 솔직히 여기에 대한 세금에 대한 부분은 사실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영업권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영업권이라고 하는 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자산 가치 대비 매출이 더 많이 나서 어떤 무형의 가치가 있다라는 게 바로 영업권. 이걸 수취한 게 영업권입니다. 이 영업권은 뭐 세법상 평가해도 되고 아니면 간평사의 감정평가를 받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업권을 또 회사에 매각을 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 영업권은 솔직히 무형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뭐 세금이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에 기타 소득으로 이제 보게 되고요. 기타 소득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60% 정도는 필요 경비가 그냥 공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부분에 대한 과세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거래를 통해서 뭘 만들 수 있냐면 가수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가수금은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회사에서 대표이사에게 줘야 될 돈을 회사 입장에서 본 게 바로 가수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회사에 받아야 될 돈이 있죠. 이 돈으로 그동안 썼던 뭐 개인 사업자 때 마음대로 썼던 뭐 부의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진짜 개인 사업자가 좀 세금을 많이 내지만 그래도 내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좋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법인 전환을 아주 전문가 잘 하시고 어떤 속성으로 전환하시고 어떻게 전환하시고 어떤 사업 부분을 어떻게 매각을 하게 되고 어떤 무형의 어떤 권리들을 어떻게 매각하냐에 따라서 충분히 부의 경비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꼭 한번 생각해 보실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알고 계시죠? 정말 우리나라에서 고소득자의 표본이 사실 의사분들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사분들은 이런 법인으로 전환하고 싶어도 법인으로 전환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은 의료법 때문에 의료재단을 설립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의료기관은 비영리재단이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성신신고 확인 대상 적어도 어느 정도 매출을 가져가고 어느 정도 과세 표준 때문에 아이고 머리 아파 이런 부심들은 정말 행복하다. 근데 법인으로 언제든지 전환이 가능하니까 이 점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물론 의사분들을 위한 다른 절세 플래닝도 저희가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특히 개인 사업자분들 아마 매출이 어느 정도 되고 심지어 세금 부담도 어느 정도 되는데 이거 내 맘대로 비용을 쓰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이 세금 내가 좀 감수할게 이러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웰스기업연구소에 연락을 주십시오. 저희가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정말 법인 설립부터 법인 운영까지 저희가 가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알림은 저희가 컨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